자, 그렇게 1960년대 간단한 스크립트로부터 아주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한계점이 많은 그러한 모델에서 최근에 미나, 블렌더봇, 뭐 이런 플래터 같은 더욱더 풍부하고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 모델을 만들었던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일까요?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아니냐? 맞습니다. 딥러닝이 맞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야 자연어 처리 그 안에서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댓글을 적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란 것이 여러분의 뇌 속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것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또 지식을 학습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질문을 사실은 저희 같은 컴퓨터 과학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가진 언어 지식을 컴퓨터 속에서 표현할 것인가? 즉, 앞에서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왼쪽에 사람이 생성하는 언어를 어떻게 이해해서 그 컴퓨터의 CPU나 메모리에 저장시켜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또 쉽게라기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바꾸면은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단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라고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그러한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 속에서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사전을 보면서 단어는 뭐 이러이러한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학습하지만은요, 정말 컴퓨터에서는 저렇게 사전의 방식으로서 저장이 되고 NLP 모델들이 동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분포 과정, Distribution Hypothesis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사실 언어학자 분들이 이렇게 그 과정을 만드셨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40년대, 50년대, 57년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또 한국어로 바꾸면은 뭔가 뜻이 변질될 것 같아서 그 영어 원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 분포 과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테스키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테스키노 뭔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단어라서 이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단어 사전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테스키노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리고 테스키노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뿐만 아니라 실제 그 테스키노라는 것을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단어인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는 이 테스키노라고 하는 단어가 다음에 그 수많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텍스트 안에서 이렇게 4개의 문장 속에서 사용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스키노 한 병이 테이블 위에 있다. 모두들 테스키노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서 이러한 4개의 문장이 텍스트 속에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테스키노라고 불렸던 그 공간에 빈칸을 만들고요. 그리고 위쪽에 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열의 문맥, 즉 우리가 문장 1, 2, 3, 4번에 맞춰서 테스키노라는 것이 이 문맥 속에, 즉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 안에서 다음 문장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다른 단어들을 한번 저 빈칸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와인. 그래서 와인 한 병이 테이블 위에 있다. 충분히 말이 되죠. 모두들 와인을 좋아한다.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운전하기 전에 와인에 손대지 마세요. 예, 음주운전 하면 안 되니까 와인에 손을 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와인을 옥수수로 만듭니다 라고 하는 문장은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위의 테이블을 y인에 대해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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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y인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나초도 한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단어를 빈칸에 넣고서 살펴보니 이렇게 두 번의 no와 두 번의 yes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소음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음 한 병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상하죠? 전혀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은 이 소음이라는 단어는 빈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즉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 안에서 소음이라는 단어가 저 빈칸에 들어갈 일은 없다라는 것이 관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테이블을 통해서 사실 사람은 이 태스크나 뭔지 여러분들도 유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인과 유사하고 소음과는 완전히 떨어져 있다. 근데 우리가 네 번째 문맥 관련해서는 나초하고 연관이 있네. 아, 술이겠구나. 근데 어떠한 술이다? 옥수수로 만들어진 술이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테스키노는 옥수수로 만든 맥주를 뜻합니다. 즉 사람은 어떠한 단어에 대한 뜻을 이해할 때 분포 과정에 따르면은 그 문맥,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단어의 뜻을 컴퓨터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아까 앞에서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사전을 보지만은요, 그에 더 나아가서 문맥, 즉 분포 과정을 통해서 문맥을 본다는 것인데, 마찬가지로서 컴퓨터 역시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하되 여러 문맥에서 그 해당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를 살펴봄으로 통해서 이 단어에 대한 그 뜻을 벡터, 즉 수학에서 얘기하는 벡터 형태로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방법론은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화 모델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벌트라고 불리우는 구글에서 만든 모델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벌트라는 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텍스트에 빈칸을 넣고 그 빈칸을 맞춰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외국어, 영어 평가에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바로 벌트 혹은 NLP 모델들이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수능에 있다는 뜻은 아무래도 수능을 만드시는 분들은 언어, 외국어란 것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이렇게 빈칸을 잘 채운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서 NLP 연구하는 저희들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NLP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러한 문맥을 이해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기반하여서 다양한 그리고 성능이 좋은 대화 모델 그리고 자연의 처리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자연어를 통해서 인간과 컴퓨터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 연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